안녕하세요. 유어베이비의 성민 엄마입니다. 오늘은 출산하고 다녀오게 되는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 임신을 하고 나서 제일 결정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산후조리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산후조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어머님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께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는데 대부분 250만 원에서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다 가격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나,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은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사실 그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산후도우미 이모님을 써야 될까? 근데 또 산후도우미 이모님은 저하고는 좀 잘 맞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조리원을 가긴 가야겠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조금 저렴한 곳은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경기도에 있는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길 다녀왔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아서 이렇게 후기 영상을 통해서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기도 산후조리원은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경기도민만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경기도에 거주한 지 6개월 이상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산모님이 아니라 배우자분이 6개월 이상 거주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처음에 저는 이제 여주 시민들이 더 혜택이 많은가, 더 우선권이 있나 이래서 좀 물어봤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약하실 수 있는 그 시기, 그러니까 2달 전에 예약이 가능해요. 출산 예정일 2달 전에 이제 그때부터 가능한데, 그때 이제 선착순으로 빨리 예약을 하시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11월에 이제 출산 예정일이었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예약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9월 1일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예약을 못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31일 날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내일 일요일인데 내일 예약할 수 있냐고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쪽에서 이제 월요일 날 전화를 주시겠다 하셔서 전화를 받고 저는 이제 잘 예약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경기도 여주 산후공공조리원이 점점 이제 알려지면서 조금씩 더 경쟁이 심해지기도 하고 다양한 곳에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예약을 하셔야겠다 하신 분들은 꼭 그때 빨리 전화를 하시던지 아니면 방문하셔서 예약을 하시는 게 안전하게 잘 예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산후조리원에 있으면서 느꼈던 후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시설적인 부분이에요. 시설은 작년에 개원을 해서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불편함이 없이 깔끔하고 위생적이고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일단 각자 그 개인 방도 굉장히 컸고, 옷장도 크고, 침구도 굉장히 깔끔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시설적인 부분은 아쉬운 점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찜질방도 있고, 마사지샵도 있고, 교육하는 교육장도 또 따로 있었거든요. 신생아실도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시설적인 부분은 걱정 안 하시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에요. 저는 2주 동안 있었는데 가격이 168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168만 원은 이제 다른 조리원에 비하면 한 30% 정도 저렴한 금액이고, 1주만 있으면 84만 원이래요. 그래서 뭐 3주 있든 4주 있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있을 수 있고, 또 경기도에서는 이제 산모들에게 지원하는 지역 화폐가 있어요. 산후조리비라고 해서 50만 원씩 또 지급이 되는데 그것도 여기서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잘 사용하고 왔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식사 부분이에요. 식사는 정말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모든 삼시세끼가 야채 듬뿍에 미역국도 정말 맛있었고, 모든 음식 하나하나가 굉장히 정성스럽게 차려주시는 그런 느낌이어서 거기 조리원에 있는 내내 되게 만족스럽게 잘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음식에 대해서는.
항상 넘치도록 주시고 또 모자란다고 하면 또 더 해주시고 항상 그러셨고 또 굉장히 친절하시고 또 위생적이고 깔끔했던 것 같아요. 아침 8시에 아침을 먹고 12시에 점심을 먹고 5시에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오전에도 간식이 나왔고 오전 10시에 간식이 나왔고 또 저녁에 오후 5시에 또 간식이 나왔어요. 오후 7시에 간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늘 배가 불러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나 이런 부분은 같이 식당에 모여서 같이 먹게 되는데 먹으면서 이제 조리원 동기도 만드시고 또 얘기도 하면서 좀 즐겁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조리원에서 주시는 옷이에요. 거기에 가면 이제 산모용 옷을 주시는데 위아래로 된 것도 있고 원피스형으로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리원복 하나 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가운을 주시고 그리고 남편이 입을 수 있는 또 옷도 주세요. 근데 남편이 오면 또 그 옷으로 갈아입고 생활하기도 하는데 사실 거의 갈아입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옷을 매일매일 갈아주시고 깨끗한 걸 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부족했어요. 왜냐면 저는 매일 찜질을 했거든요. 근데 찜질을 하고 나오면 옷이 흠뻑 젖잖아요, 땀으로. 그러다 보니까 갈아입을 옷이 필요한데 한 벌만 주시니까 좀 그 부분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건 같은 부분은 매일매일 이제 2개를 주세요. 깨끗한 수건을 2개를 주시고 세탁을 해서 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끔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분으로 챙겨간 수건도 조금은 사용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오전에 이제 빨래를 내놓으면 빨래를 수거해 가셔서 오후에 다시 갖다 주시고 매일매일 빨래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말에는 빨래를 수거해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속옷은 조금 더 여분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신생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신생아실은 365일 항상 상시 개방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기가 어떤 상태인지 계속 볼 수 있고 밥을 먹었는지 뭐 그런 것도 계속 물어볼 수가 있어서 오픈되어 있는 점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 3교대로 선생님들이 계속 근무를 하시는데 굉장히 친절하신 분들도 있고 좀 안 친절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친절하신 선생님께 자꾸 가서 물어보시면 되고 또 여러 가지 물어보시면 뭐 수유하는 부분이라든지 유축하는 부분 그리고 뭐 이제 어디가 아프다든지 안 좋은 부분도 다 말씀을 드리면 그 선생님들께서 다 해결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유 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세세하게 잘 부탁을 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마사지 부분이에요. 우리 산모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마사지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전신 마사지를 6회 받았어요. 처음에 가면 무조건 한 번은 무료로 해주세요. 무료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돈을 지불하고 마사지를 받는 건 이제 산모님들께서 선택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마사지는 받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갔었어요. 그래서 마사지를 한번 받고 만족스러웠고 그래서 6회를 받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찜질을 꼭 매일 한 1시간, 2시간 매일 하고 마사지를 받으니까 엄청나게 부어있던 몸들이 쑥쑥쑥 빠지면서 한 8kg 정도 그렇게 감량을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가슴 마사지 같은 경우도 해주시는데 그건 따로 또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고 가격은 대략 전신 마사지는 한 10만 원 정도, 가슴 마사지는 1회에 7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을 지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사지를 받으실 분은 꼭 받으세요. 너무 잘하시고 좋으셨어요. 자, 다음은 이제 외부인 출입이나 면회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면회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사실 여기에는 내부에 이제 외부인이 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기도 했고 또 불편한 점도 있었어요. 그 테라스에서 2층 테라스에서 이제 누구 어머님들이 오신다든지 손님이 오시면 아기는 살짝 보여줄 수 있고 이제 산모가 나가서 외부인들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좀 추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층에 가서 따로 이제 테이블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이제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겨울에는 좀 많이 춥습니다. 그리고 신랑 같은 경우도 6시부터, 평일에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만 출입이 가능해요. 그 전에는 출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잠도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어찌됐든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면회하는 부분은 이제 어머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산후조리원에 있으면서 느꼈던 이제 여러 가지 후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가성비가 아니었나 싶어요. 가격적인 부분에 비해서 뭐 시설, 음식, 뭐 서비스적인 부분이 질적으로 굉장히 좋았고 퀄리티가 높았어요. 그런 부분은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었던 부분, 아빠들이 들어와서 뭐 자유롭게 생활을 한다든지 잠을 잘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어머님들이라면 공통적으로 느끼실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초췌하고 좀 힘들어 있는 그 모습을 외부인 남자분들한테 보여준다라는 건 별로 좀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남편분들이 없는 게 더 좋았던 것 같고, 오히려 더 그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어떤 어머님들은 이제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9시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제 면회가 가능하고 같이 방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단점으로는 신랑의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녁에 퇴근하고 조리원에 오면 식사를 하고 오던지 아니면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거기서 먹어야 된다는 점, 그런 거는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제가 2주 동안 느꼈던 공공산후조리원의 후기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때 딱 2가지 목표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한 가지는 내 몸을 최대한 잘 쉬자, 빨리 회복하자, 이런 목표 하나, 그리고 2번째는 모유 수유는 확실하게 배우고 나오자, 이 2가지 목표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사실 모유 수유에 대해서는 누가 도와주거나 일일이 뭐 이렇게 챙겨주지는 않기 때문에 스스로 좀 가서 많이 물어보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야지만 모유 수유를 잘 배우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모유 수유는 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유 수유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Your Baby, 안녕!